지금 노동조합 최종안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부사장하고 저랑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현실이 조금 노동조합 측에 조금 안타까울 정도로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6월 3일 부분 파업을 시작을 해서 오늘 총파업 시작으로 해서 딱 9일째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분 파업 포함하면 한 보름 정도 되죠. 줄기차게 외쳐댔고 줄기차게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회사와 교섭을 하면서 방향을 잘못 잡아놨습니다. 저희는 임단협 교섭인 줄만 알고 줄곧 거기에만 집중하고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면 파업 중에 사측과 세 차례 교섭을 하는 중에 파악한 내용은 이것은 임단협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서 구조조정을 한다에 교섭위원들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방향을 불가피하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늘까지 총 47명의 이탈자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의 이탈자는 만들 수 없다. 지금 이탈된 사람들은 집행부에 불만이 있거나 사측의 권유로 이탈될 사람이 이탈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될 이탈자들은 무노동 무임금에 관한 부담, 회사가 협박하는 사업 축소, 아이템 반납 여러 가지 등으로 많은 불안과 고민을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투쟁의 방법은 이 현실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집행부의 판단 미스는 사측의 의도를 너무 늦게 판단한 게 첫 번째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투쟁 계획을 세울 때 재고 물량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사무직군들이 일을 너무 잘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동지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해온 일들을 지금 90%에 가까운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노동조합 최종안 오늘 오후에 부사장에게 던지고 받으면 이 파업이 끝이 나서 월요일부로 현업에 복귀하는 것이고, 받지 않더라도 월요일부로 전조합원은 현업에 복귀합니다. 이유는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들의 무노동 무임금에 관한 이유 때문에 이탈자로 배신자로 만들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결정이 돼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이탈자가 없으면 벌써 끝났을 이 파업이 이탈자로 인해서 이탈할 대상자 때문에 이 방법으로 줄기차게 정면 돌파만 직진만 외쳤던 이 방법은 지금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우리 교섭위원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그리고 정 간부가 어제 밤늦게까지 고민한 끝에 이 방법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두 번째 투쟁 방법을 지금부터 동지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조합원은 월요일부로 현업에 복귀한다. 현업에 복귀해서 회사가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춘다. 이 교섭은 우리 전 간부들이 생각하는 이 교섭은 빨리 끝내면 안 된다. 그리고 회사가 지금은 교섭할 의지가 없습니다. 상급 단체가 만들어 놓은 교섭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섭할 의지, 교섭을 빨리 끝낼 생각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전 간부는
여유를 가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조금 어설프고 서툰 부분들을 재정비하고 불안해하는 현장 동지 여러분들을 마음을 추스리고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최종 목표인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 목표는 구조조정. 동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노동조합 최종안 외에 회사 측에서 내놓은 4년간 중장기 오스템 전망을 설명하면서 몇 명의 인원이 올해는 필요 없고 없어져야 되고 내년에는 몇 명의 인원이 없어져야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적자를 면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2차 때 받은 경영 브리핑 자료입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스템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3,800억 하던 회사가 고작 1,000억도 못하는 회사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 기회에 노동조합이 파업한 이후로 노동조합이 잘못해서 구조조정한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돌리고 구조조정을 노동조합 측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여유 있는 그런 투쟁의 플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조금 수치스럽고 쪽팔리지만 현장 동지 여러분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정 간부가 어렵고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장난컨대 지금 앞에 계신 동지 여러분들이 단 한 명의 이탈자가 발생 안 하면 지금 또 정면 돌파하면 저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믿고 가면 되는데 사실 상황이 그리 좋지 않는 건 동지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가올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솔직하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배신자로 바뀔지 저는 장담할 수도 생각하기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먼저 현장에 복귀해서 동지들을 배신하고 본인의 욕심만 채우겠다고 배만 채우겠다고 우리를 배신한 변절자들을 가장 먼저 밀어내십시오. 우리 최종안 중에서는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해 경고를 받은 자는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최종안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 변절자들과 더 이상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회사는 무조건적으로 이 변절자들을 보호하고 옹호하려 나설 것입니다. 회사에 충성을 한 이 변절자들을 회사는 옹호하려 나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이 변절자들을 현실적으로 밀어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교섭이 끝나면 오늘 회사가 노동조합 최종안을 들어준다는 가정을 해도 이 변절자들의 처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지 여러분들은 현업에 복귀하셔서 우리를 배신한 변절자들을 밀어내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구조조정을 우리 정간부가 고민해서 다가올 구조조정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동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위원장, 집행부 간부들 믿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믿고 옆에 있는 동료들 믿고 저희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투쟁을 계속적으로 전개를 해야만 회사가 목적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픕니다. 정말 많은 동지들을 잃었습니다. 불가피하게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파업은 올해 안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내년에 안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파업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회사는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거 두 가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업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배신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기에 대한 분노. 하지만 잠깐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 당연한 논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 당연한 논리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쪽팔려 죽겠습니다. 천안에서 중남 금속에서 오스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산 의장님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 뒤에도 중남 금속 의장님 계십니다. MMC 위원장님, 동일 알루미늄 위원장님 계십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스템 조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집행부의 잘못이고 제 잘못입니다. 매일같이 보름 정도 이 텐트 속에서 숙식을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노동조합 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집행부들 이 파업이 끝날 때까지 무노동 무임금으로 집행부는 전면 파업 태세를 유지하겠다라고 저한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지금 의지는, 지금 감정은 6개월, 1년, 2년, 3년 평생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닥쳐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임원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태세를, 이 파업이 끝날 때까지 천막 속에서 생활할 것입니다. 간부들은 필요시에 1시간, 2시간 게릴라 파업을 통해서 조직을 다지는 투쟁 방법으로 전개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의 형 동생은 없습니다. 현업에 복귀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배신한 배신자들을 사명감을 갖고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수치심과 여태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분노로 아침 조회부터 시작을 해서 5분 전에 모여서 아침 조회를 하는 거 앞으로 대의원 집행부들이 하십시오. 이 시간 이후부터 조업은 7시 이후로 업무 지시를, 그거 당연한 겁니다. 아침 조회는 무조건 조합 간부들이 합니다. 조업 전에 업무 지시하는 부분에 있으면 노동조합 측에 보고를 하고, 보고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변절자들이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 지시 외에 사적인 대안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줄 것을 그 변절자들에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탈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스탬핑 부서는 저를 포함한 집행부 임원들이 시간 나는 대로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해서 이탈하지 않는 동지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투쟁의 방법은 3가지 플랜을 갖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는 온갖 자본을 총동원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이 파업에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동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보여주신 이 동지의 이 태세를 유지해야만 저 자본에 맞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동조합 최종안 많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날씬하긴 했다고 여러 차례 동지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임단협에 관심이 없는 사용자 측에서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해서 노동조합은 우리 최종안이 관철될 때까지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리더라도 관철될 때까지 이 파업 대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파업에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고민한 그 결정이면, 그 행동이면 저는 얼마든지 존중하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주에 의해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끼리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변질되고 본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협박당하고 한 그 결정은 더 이상은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동지들을 잃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투쟁 방법이 못마땅하신 동지 여러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동지 여러분들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목적한 구조조정에 맞서려고 하면 더 이상 동지들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290명 중에 47명의 조합원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같은 동지가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는 배신자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릴까 합니다. 진정성을 갖고 진심으로 전 조합원에게 사과한다면 저는 한 번의 기회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이 파업 대회에서 이탈한 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 작은 자비만큼은 베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끝났을 이 파업이 우리 동지 여러분들끼리 싸움으로 변절돼서는 안 됩니다. 변절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을 지켜내고 구조조정을 막아내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파업 대세는 저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되돌아가서 감정 억누르고 온도 낮춰서 차갑게 생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이 현실에서는 최선이다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이 중식 집회 때 파트를 나눠서 동지 여러분들의 얼굴을 봅니다. 처음 표정들과 지금 보름이 지난 동지 여러분들의 얼굴에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투쟁력도 같이 보입니다. 동지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저희들은 아직 243명이라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더 잃기 싫어서 내린 결정인 만큼 못마땅하더라도 따라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회사에서는 저 위원장 정동준이 저 새끼는 무조건 정면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리숙하고 무식할지 몰라도 제 뒤에 서 계신 간부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투쟁 방법을 수정한 부분,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제 불찰입니다. 임단협인 줄 알고 섣불리 교섭을 했던 우리 교섭위원들 너무나 자존심 상해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2개조, 3개조로 나눠서 이 텐트 속에서, 이 천막 속에서 생활을 하시는
전 간부님들 고생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현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이 간부님들 그리고 앞에 계신 동지 여러분들 마음고생하게 한 점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나고 치욕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연맹에서 오스템 노동조합을 대단한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천막 뒤에 새로운 오토모티브 중남금속 의장님 어제도 방문하셨어요.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정말 전면 파업해서 오스템 조직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오늘 아산 의장님 다녀가셨습니다. 이 투쟁 방법에 관해 제가 자문도 구하고 조언도 구했습니다. 이 투쟁 방법에 관해서 어제 사무국장 정책부장 우리 전담 노무사 김민호 노무사 찾아가서 이 투쟁 방법에 관해서 자문을 구하고 우리 그리고 저녁에는 전 간부가 모여서 이 투쟁 방법에 관해서 논의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이탈자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우리 전 간부님들 어제는 휠가 3,500톤 검령 고민하고 계신 동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감마 SUV 어떻게 한다 고민하고 계신 동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자체 감마 SUV가 거의 100%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전진을 위한 잠깐의 휴식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이 못마땅하신 동지 여러분들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욕해도 좋습니다. 비난해도 좋고 비판해도 좋습니다. 이 모든 잘못은 위원장인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파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단협이 목적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목적인 사용주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응집해서 구조조정이 목적인 사용주를 상대로 우리 힘차게 한번 싸워봅시다. 제가 보고드릴 부분은 충분하지 않지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 저를 욕하고 싶은 사람 다섯 사람의 욕만 듣고 오늘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탈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셨는데 왜 또 그 후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말을 듣는데 그 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자체가 이탈자들을 최대한 경고가 아닌 제대로 뭐라고 해야지 처벌을 했었다면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탈자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마음 같아서는 해 죽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응집을 위해서는 조금의 자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징계든 그 수위는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해서 공정성, 신뢰성,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감정과 분노만으로 일을 거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이 그 배신자들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같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행동으로 수치심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오스템 노동조합 규약 변경을 오픈샵에서 유니온샵으로 바꿀 때는 정규직 생산 직구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원 신분을 갖는다. 그 당시에서는 조합원에서 제명이 되면 무조건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수 노조가 허용된 상황인 것만큼 그 변절자들은 복수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 하나만 가지고도 퇴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흥분만으로 분노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열받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현장에
현업에 복귀하셔서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듣고 싶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해가면서 이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열받습니까? 또 다른 수업은 아까 앞에 있는 동지가 물어본 것 중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그 분들이 진정성 있게 기회를 줘서 와서 다시는 안 그럴 거고 앞으로 조합이 어떤 걸 하든지 했을 때 뭐 참여를 적극하겠다 그러면 징계 풀어줍니까? 아니,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또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고,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아니 저번에는 이런 기회를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또 그럴 거고. 아니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 한번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내려진 징계는 철회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사항들을 간부님들과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단사위원장님들 그리고 상급단체 의장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 번쯤은 기회를 주는 게 노동조합이 명분을 갖는 것이다 라고 계속적인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생활고에 쪼달려서 어쩔 수 없이 당장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진 징계는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지연들의 마음만 푸시라는 겁니다. 생활고는 여기 있는 동지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누구는 그렇게 해서 뭐 하기를 하고, 징계를 다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기회를 또 주고,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또 똑같은 계속 다른 촉박을 걸듯이 똑같은 것을 다 이렇게 병행해야 되는 것도 하고,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자비를 베풀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제 결정이 잘못됐다라면 동지 여러분들의 다수의 의견에 맞춰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가면 릴레이 파업이든 게릴라 파업이든 지침이 내려가면 동지 여러분들은 내 동료를 지킨다, 내 자신을 지킨다, 내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노동조합의 지침을 따라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불편한 장소에 이 소중한 시간에 정말 동지 여러분들을 실망시켜서 죄송스럽다는 말과 함께 오늘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동력으로 다가올 구조조정에 맞서 힘차게 멋지게 한번 싸워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집회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제가 잠깐 마이크를 든 이유는 저희가 아직 투쟁 지침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부터 현업에 복귀한다 하니까 현업에 다 복귀해서 평상시처럼 그냥 쭉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투쟁 지침이 나갈 거예요. 5호, 6호, 7호 해서 쭉 나갈 건데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게릴라 파업 이런 식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뭐 부분 파업을 하든 1시간 파업을 하든 30분 파업을 하든 계속 지침이 내려갈 겁니다. 그 지침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최종안에 갖고 계신 그 부분에 두 번째 그런 요구안이 있어요.
회사는 조합원의 하나여 3년간 고용을 보장하라.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회사 임원한테 잘 보여서 회사 눈에 들어서 나 혼자 살아보겠다 이탈하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어떻게든 처벌을 하라 라고 하실 거예요.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는 사람 나가서 자기 혼자 먹고 살 수 있는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문구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섭을 길게 끌고 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섭이 끝나는 순간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들어오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은 파업을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다 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인단협이 끝나면 구조조정을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섭을 길게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섭을 길게 끌고 가야 된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전면 파업 들어가니 모노동 부임금으로 임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월급 한 달, 두 달 못 받아간다고 하면 힘들잖아요. 누가 돈 쌓아놓고 회사 다니는 사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 복귀를 하는 겁니다. 파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복귀하고 필요시 회사에서 나오는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지침을 내려서 게릴라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나 혼자 살겠다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나 혼자 아니고 나랑 같이 친한 내 옆에 있는 동료 같이 다 손잡고 우리 다 살아보자. 여기 지금 현재 남아있는 247명 이 분들이 다 똘똘 뭉쳐서 앞으로도 한 명의 이탈자 없이 노동조합을 따라서 온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다 살 수 있다. 교섭을 하면서 저희 뭐 등에 붙어있지만 회사 태도가 이상한데 하면서 뭐지 최종이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구조조정도 생각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회사가 오로지 경영상이 안 좋은데 너네 너무 큰 걸 요구했어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요구안이 앞에서는 교섭 빨리 끝내고 싶다 자동차 라인을 세우면 안 된다 하면서 저희 최종안 드렸죠. 회사가 최종안으로 낸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기본고 3만원 이게 1년에 한 2억 정도 규모가 돼요. 저희 회사 전체로 따져보면 저희가 낸 최종안 3억 5천입니다. 3억 5천 1억 5천 더 많아요. 지금까지 파업하면서 사무실이 내려와서 작업을 하면서 불량 내고 생산 손실 입은 금액만 해도 저희 요구안을 다 들어주고도 남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자동차 라인 세우면 안 된다. 교섭을 빨리 끝내야겠다. 라고 하고서 연락이 안 와요. 이게 교섭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뒤에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저희 노동조합 간부들 여기 계신 동지들 믿고 회사에 이런 제가 어제 저녁에 간부들하고 회의 끝나고 한 10시 넘어서 저녁을 먹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앞에서는 가족 뭐 고용 이따구로 떠드는 새끼들이 아이템 빼고 어떻게 해서 다 정리하려고 진짜 이 자본주의들 자본가들은 앞에서 혓바닥만 놀리면서 뒤에서는 진짜 칼 뽑고 휘두르는 진짜 믿지 못할 새끼들이다. 저희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 간부들이 온몸을 바쳐서 여기 계신 동지들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터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는 동지의 약속. 해골 두 쪽마다 지킨다. 노조의 말 아래 뭉치우리. 부사 대통령 물리친 우리. 투쟁으로 뭉치우리. 해방 깃발 아래 나선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